이런 애들이 있네요. 그죠? 뒤에 알코올자가 다 붙어 있어요. 이런 알코올자가 붙어 있는 애들은 그러면 막 알코올 향이 막 나는 알코올일까요? 아니요. 탄소수가 많은 알코올이어서요. 좀 달라요. 고급 알코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세틸알코올, 세테아릴알코올, 스테아릴알코올, 아라케딜알코올 요 정도를 우리가 고급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알코올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점도 있죠. 너무 묽지 않게. 그죠? 너무 묽지 않고 어느 정도 단단한지 정도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성분들입니다. 알코올 향 나지 않고요. 피부에 자극도 거의 없어서 화장품에는 고급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변성 알코올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탄올 이런 애들은 알코올 중에서도 좀 피해야 될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요. 화장품 보습 크림입니다. 여기에도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네요. 보습이니까. 잠시만요. 이거 같은 1번 그림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방부제 부분 페녹실 에탄올, 그 다음에 카프릴릴 글라이콜, 페틸레 글라이콜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 이하는 순서대로 표기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페녹실 에탄올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펜틸레 글라이콜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글리세린을 우리 제품에는 글리세린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분은 아닙니다. 그런 성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글리세린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보습에 중점을 둔 제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안 내려가네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보습 크림입니다. 여기도 정제수가 제일 많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간 게 뭐죠? 디카프릴릴 카보네이트예요. 디카프릴릴 카보네이트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좀 생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오일류예요. 오일류고 팜유 있죠. 코코넛 이런 종류의 팜유에서 나오는 오일 성분이고요. 합성 오일하고 그 다음에 식물성 그 오일의 중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점성도 그렇고 합성 오일이 식물성 오일보다는 좀 더 되직하거든요. 그 점성도 중간 정도가 되고요. 또 뒤에 보니까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라놀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스쿠알란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쿠알란은 굉장히 좋은 성분이죠. 고가의 좋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글리세린 또 들어가 있네요. 보습 크림이기 때문에 글리세린이 계속 제품마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디카프릴릴 카보네이트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제품은 베이스가 어떻다? 유분이구나. 유분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가 있어요.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는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과 유분을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안정도가 있게 해주는 크림 제형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크림류에는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는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보면 뭐 스테아릴알코올, 세테스-20, 스틸알코올, 스테아릭 애시드, 팔미식 애시드 뭐 이런 애들도 역시나 그 수분과 유분을 합쳐서 안정도를 있게 하는 그런 크림 제형입니다. 또 카보머 보이시나요? 카보머 5째 줄에 카보머 그 다음에 소듐 하이드록사이드하고
카보먼은 이제 점증제, 점성을 줄 때 사용을 하게 되죠. 자, 페녹실에탄올 같은 경우 해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좀 다릅니다. 우리는 최대 1%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해외에서 수입을 하면요, 제품을 수입하면 그 제품에 들어간 그 함량까지도 같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에 화장품. 그래서 그때 만약에 원래 그 제품의 수입 제품의 전성분에 예를 들어 페녹실에탄올이 뭐 끝부분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페녹실에탄올을 그 전성분을 표기할 때는 중간으로 올려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수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폴리비닐 알코올이 있어요. 폴리비닐 알코올 되게 재미난 성분입니다. 얘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땡겨주는 느낌 드는 제품들 있죠. 뭐 피로프 같은 거 바르고 나서 놔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쪼여오고 이렇게 막 땡겨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제품들 있죠. 특히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모공을 조여야 된달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리프팅이 돼야 된달지 뭐 눈가 주름을 좀 펴줘야 된달지 이렇게 쨍쨍하게 땡겨주는 그런 느낌의 제품들 있죠. 그 제품들에 폴리비닐 알코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폴리비닐 알코올 성분 자체가 사실 기분상으로 이렇게 조여주고 땡겨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막 땡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에 그 폴리비닐 알코올을 넣는 경우는 뭐 아이크림, 아니면 리프팅 크림 이런 거에 좀 사용하면서 리프팅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넣는 거고요. 실제로 뭐 모공을 조여준다거나 아니면 리프팅을 해준다거나 뭐 주름을 펴준다거나 이런 능력이 있는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폴리비닐 알코올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이 제품은 발랐을 때 탱탱한 탄탄함을 좀 부여하는 제품일 겁니다. 그래서 폴리비닐 알코올 잘 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 폴리비닐 알코올이 건성이신 분들보다는 건조하신 분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분이 좀 필요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이 성분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유분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품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제수, 기존에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보습크림 같은 경우는 정제수가 제일 첫 번째에 가장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점점 그게 어떻게 변해간다고요? 추출물이 정제수를 대신하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쌀겨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정제수 자리에. 그리고 부틸렌 글라이콜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쌀겨수, 부틸렌 글라이콜, 그 다음에 디메치콘이 들어가 있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을 도와주니까요. 그리고 디메치콘이 좀 살짝 아쉬운데 보시면 베이스로 이 제품은 쌀겨수, 그리고 부틸렌 글라이콜, 특히 보습의 강자죠. 그래서 이런 부틸렌 글라이콜하고 쌀겨수 여기까지 우리가 베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틸렌 글라이콜이 이렇게 두 번째로 나왔다는 건 굉장히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제수, 물이라는 거는 제품의 거의 70%를 차지하는데 그 외의 30% 중에서도 첫 번째로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화장품 전성분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보습 제품에서는 보이는 성분입니다. 자, 부틸렌 글라이콜은요, 사탕수수, 그러니까 발효시킨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지방산에서 나온 물질로 만든 성분이고요.
1-3 부탄디올, B-부틸렌 글라이콜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냥 부틸렌 글라이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성분에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세 개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보습 성분이 강한 그런 제품이구나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또 이 밖에도 포도주, 토양효모, 옥수수 오일, 쥐에간, 해바라기 오일, 생선의 간유 등에서도 들어있고요. 락토스 발효 생성물, 알코올 발효 중에도 나타납니다. 이 부틸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요. 얘의 장점은 뭐냐면요. 장점 보시면요. 화장품 속에서 부틸렌 글라이콜이 하는 역할은요. 알코올 성분이어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입자가 큰 유기체 알코올인 부틸렌 글라이콜은 피부 수분을 증발시키는 속도가 늦고요. 오히려 수분을 끌어당기니까 어때요? 보습크림이나 아니면 수분크림 이런 제품에 포함이 되고요. 피부에 대한 독성 및 자극이 적고요. 또 글리세린은 좀 끈적이잖아요. 근데 부틸렌 글라이콜은 끈적임이 없는, 그래서 보습제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습의 그 정도를 보면요. 프로필렌 글라이콜, 그 다음이 부틸렌 글라이콜, 그 다음에 가장 보습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디프로필렌 글라이콜, 펜틸렌 글라이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습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디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펜틸렌 글라이콜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보습에 도움이 되겠죠. 또 얘가 그냥 보습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점도 조절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끈적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끈적임이 없다라는 건 사용감이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이스처라이저, 수분 제품에 주로 사용이 되고 크림과 로션이 잘 발라지도록 발림성, 퍼짐성을 개선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용매제 역할을 하는데, 용매 아까 우리 확인을 했었어요. 화장품에 녹지 않은 물질의 결정화를 막고 결정체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고 잘 녹여주고요. 물에 녹지 않은 물질의 용해도 도와줍니다. 주로 식물 추출물, 향료 등의 용매에 사용이 되고요. 휘발성의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화장품 제형을 고정시켜주고, 동시에 향이 날아가는 거, 이거를 좀 늦춰줍니다. 많은 역할을 하죠. 또 보존제 역할도 하는데 부틸렌 글라이콜은 항미생물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화장품이 썩는 것, 부패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보존제 역할을 하고요. 또한 화장품이 온도에 의해서 녹아내리거나 또는 얼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보존제들을 더 많이 첨가할 필요가 없게 하는 거죠. 얘가 그 역할도 해주니까 기존의 그 보존제보다 좀 적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피부에 이로운 활성 성분이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또 부틸렌 글라이콜이 운반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틸렌 글라이콜은 참 많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디메티콘은요, 실리콘 성분이에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해주죠. 그런데 적당량을 사용하면 무리가 없습니다만 지금 세 번째 자리에 있잖아요. 얘가 좀 뒷자리에 있었다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세 번째 자리에 사용을 했다라는 거는 그 유분감, 그런 유분감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아마 세 번째 정도의 그 많은 함량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적당량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밀베아 오일 보이는데요. 굉장히 뒷부분에 있고, 그죠? 그래서 밀베아 오일 자체는 무리가 없습니다만 양이 좀 적을 것 같고, 그리고 세테아릴 올리베이트죠. 그 뒤에 글리세린 또 있네요. 그죠? 세테아릴 올리베이트는 계면 활성제, 꽤 괜찮은 계면 활성제인데
아무래도 이 제품은 디메치콘부터 해서 뭔가가 이렇게 컨셉 위주로 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성분표만 봐도 좀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네 번째네요. 얘 역시도 글리세릴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세테아릴 알코올, 세틸 알코올, 디메치콘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 있으면 좀 괜찮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쉐어버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씨 오일, 해바라기씨 추출물, 에버라스틴 꽃 오일, 그 다음에 에버라스틴 꽃수, 달맞이꽃 오일, 보리지씨 오일, 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그 식물성 오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일리한다거나 이렇다라기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괜찮은 성분으로 네, 파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아데노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녹실 에탄올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보습 크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보시면 첫 번째로 다시 화면을 한번 돌려보세요. 보시면 고급 알코올에 세테아릴 알코올, 그 다음에 스테아릴 알코올, 그 다음에 아라키딜 알코올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고급 알코올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 제품은. 자, 그래서 로션이나 세테아릴 알코올, 그 알코올류들이 했었던 거 알죠? 점도, 그 다음에 경도 이런 것들을 높여주죠. 로션이나 크림에. 근데 만약에 뭐 상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점성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는데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지겠죠. 아니면 굉장히 단단해질 겁니다. 그래서 배합 그 함량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제품에 포함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제형의 형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변성 옥수수 전분이라는 게 있어요. 변성 옥수수 전분도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해주고 경도를 높여주고 점도를 높여주는데 얘는 많이 사용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두드려 흡수하고 이렇게 얼굴을 만지면 이렇게 때처럼 밀림 현상 있죠. 이런 밀림 현상이 올 수 있는 게 변성 옥수수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배합 시 아주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보면요 뒤에 향료, 핵실시나마, 그 다음에 벤질살리실레이트, 알파 이소메틸리오논, 리날론, 시트랄, 리모넨. 지난 시간에 다 기억이 나실까요? 향료 중에서도 그죠? 다 향료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향료 지금 2020년 1월 1일부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그런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전에 기존에 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도 있다라면 함량별로 해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됐잖아요. 그게 2020년 1월 1일인데 그 뒤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향료 뒤로 자세하게 들어간 향료에 대한 성분들을 다 나열을 해놨어요. 좀 정직한 제품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지금 다 뒷부분에 나열이 돼 있어요. 물론 1% 미만은 순서 상관없이 우리가 표기가 가능합니다만 뒤에 이렇게 정직하게 다 적어놨다라는 건 미량이기도 하고 또 정직한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 향료가 들어가진 않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향료 중에서도 내가 특히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거나 이런 향료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무리가 없겠다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보시는 제품은 정제수 부틸렌 글라이콜. 부틸렌 글라이콜은 아까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부틸렌 글라이콜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트 아몬드 오일이 포함됐으니까 아무래도 유분감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앞쪽에 쓰여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품은 수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유분 베이스로 만들어진 제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쭉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스윗 아몬드 옆에 보시면 글리세릴 폴리메탈 크릴레이트라고 있어요. 되게 길죠. 글리세릴 폴리메탈 크릴레이트라는 성분은요, 이렇게 피막을 만들어줍니다. 피부에 그 막을 하나를 형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드랍고 뭔가 이렇게 촉촉함이 빠지지 않게, 뺏기지 않게 할 때 사용되는 성분인데 상당히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마도 그 수분 보유력을 좀 더 강조한 그런 제품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 보면요, 글리세린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스칼랄은 고급 그 성분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 넣었고, 그리고 디메티콘도 뒤쪽에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이라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글리세린 폴리메타클레이트가 좀 너무 앞쪽에 있어서 약간 눈속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수분 보유력을 실질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막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 제품은 보시면요, 첫 번째로 정제수, 그리고 스칼란이 두 번째로 있어요. 스칼란은 역시나 유분 베이스인데요. 유분 베이스인데 그 원료 자체가 굉장히 고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스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리세린, 당연히 또 보습이니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페틸렌 글라이콜. 자, 페틸렌 글라이콜. 얘는 방부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쭉 보시면 마지막에 뭐 들어있죠? 카프릴릴 글라이콜. 얘 역시도 방부제예요. 그러니까 카프릴릴 글라이콜 정도는 괜찮은데 페틸렌 글라이콜이 좀 너무 앞쪽에 있어서 혹시나 피부 그 알러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4-T-부틸사이클로헥사노 이렇게 있는데, 이 성분은 사실은 개발된 성분이에요. 기존에 있지 않았었으나 이 제품이 뭔가 독특하고 특별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성분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 성분은 민감한 피부와 건조로 인한 가려움이 있는 피부를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품을 한 6가지 정도를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부틸렌 글라이콜이 좀 앞쪽에 있는 제품들이 사실은 조금 더 괜찮고, 또 네, 고급 성분들이 들어간 보습크림 첫 번째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그 전성분만을 보고 제품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성분을 공부를 하고 화장품의 그 효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뷰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하는 역할들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분을 다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일반 그냥 소비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라면 그 뭐 화해랄지 아니면 뭐 스킨딥이라는 그런 거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이 나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어플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그 어플을 맹신하면 그거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플의 장단점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장품은 안전하기 때문에 밖으로 릴리스 되는 거거든요. 밖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은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성분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전성분을 너무 맹신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케미컬 포비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것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요. 전성분표 판독 방법이었는데 첫 번째로 CMIT, MIT, 미국에서는 MI, 그 다음에 MCI라고 부르는 방부제 성분, 대표적인 방부제 성분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성분들이 포함된 그 수치,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ppm이라고 사용하는 단위의 그런 기준 100만 분의 1을 표시하는 단위다 라는 거 우리 확인을 했고요. 1%, 그러니까 1%가 10,000 ppm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0.0001%를 1ppm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ppm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떻다고요? 원료에 너무 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전달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ppm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1%라는 단위보다는 10,000 ppm이라고 했을 때 더 많은 성분이 포함된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몇 년도부터? 2008년도 퀴즈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 화장품의 무방부제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추출물을 추출할 때 이미 방부제와 보존제가 포함이 돼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라벨, 그 다음에 그 전성분 표시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방부제의 화장품이다 라고 해도 방부제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약간의 맹점이 있다.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까 그 실제적인 그 제품에서도 파악을 했지만 정제수 대신에 추출물로 대체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 그게 현재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또 추출물이라는 건 추출한 건데 용매 때문에라도 제품이 뭐 예를 들어 그 성분이 효과와 색깔,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용매를 사용했느냐, 뭐 끓였냐, 착즙을 했냐, 아니면 추출물을 추출하고 나서의 후처리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출물의 이름이 같더라도 어때요? 다 같지가 않다. 또한 가격대도 천차만별 다 달라질 수 있다. 그 예로 뭐 알로에 같은 거 설명드렸었습니다. 전성분은 앞에서부터 가장 많이 들어간 그 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그 제품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성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걸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 제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했었고요. 이제는 생리대, 마스크 등 뭐 위생용품 그리고 의약 외품에도 우리가 전성분 표시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 어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보습크림에서 우리가 계속 봤었던 게 글리세린이에요. 그죠? 글리세린. 그리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던 게 부틸렌글라이콜. 부틸렌글라이콜은 어때요? 보습제, 보습 성분이고, 그리고 점도 조절 역할 해주고, 또 용매, 그 뭐가 굳거나 아니면 뭐 물에도 녹지 않은 그 성분들을 용해시켜주고, 그리고 화장품의 그 모양을 그대로, 또 그 향기가 막 날아가지 않게 그런 것도 역할을 하고요. 또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방부제는 아닌데 보존을 뭐 부패하거나 썩거나 또 뭐 얼지 않게, 녹아내리지 않게 요런 역할도 부틸렌 글라이콜이 해준다. 그래서 다른 보존제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기존에 넣었었던 보존제 역할을 부틸렌 글라이콜이 해주기 때문에 이 보존제를 조금만 사용해도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피부에 잘 성분이 침투할 수 있도록 운반제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디메치콘은 어떻다 그랬죠? 조금 뒤쪽에 있는 게 좀 더 좋다. 실리콘 성분이어서 많은 양을 사용해 줬을 때는 조금 예민해지거나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그 세테아릴 알코올 설명드리면서 변성 옥수수 성분도 말씀드렸습니다. 변성 옥수수 전분 같은 경우에는 배합을 제대로 안 하면 밀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테아릴 알코올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굳을 수 있으니 그 점도 배합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향료에 지금은 2020년 1월 1일부로는 향료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도 표기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틸렌 글라이콜은 글리세린보다 끈적임이 적고요. 그리고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리비닐 알코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제품을 한두 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 성분들을 배합했을 때, 그리고 그 성분들도 좀 만져보고 그랬을 때 더 기억이 많이 남을 거라 예상이 돼서 한두 개 정도를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만들 시간이 혹시라도 안 된다라고 하면 성분만이라도 우리가 좀 만져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폴리비닐 알코올을 넣은 제품을 만들어서 정말 이 제품이 그 당겨지는 느낌, 막 이렇게 쪼여오는, 얼굴이 땡기는 느낌, 이런 것들도 느껴보시면 제품을 나중에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제품을 설명해야 되거나 제품을 교육하실 때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준과 유럽과 미국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선 성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요. 그 성분의 특징 있죠. 그 대표적인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이 시간이 그렇게 뭐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제품을 계속 그러니까 접하게 되실 거잖아요. 평생 화장품은 써야 될 거고, 단순 우리가 소비자로서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는 생산자 입장, 화장품을 만들고 설명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 더더욱 그 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입으로 여러 번 읽으시고요. 그리고 소리내서 그 성분들의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들, 이 과목과 연계되는 수업들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전반적인 그 전성분표 판독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뷰티 트렌드,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면 대략 우리가 8주차 수업이니까 한
5번 정도의 수업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5번 동안 2번 정도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3번 정도는 그 트렌드, 뭐 각 나라별 트렌드랄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성분은 앞부분에 좀 지루하시긴 하셨겠지만 앞부분에서 거의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뒤로는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서 정말 궁금하셨던 제품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수업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마 10주차 때 대면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아마 온라인으로 뵙고 10주차 때 대면으로 뵈면서 제품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퀴즈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다 나왔고 PPT 한 번만 더 정독하시고 퀴즈랑 서술형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